머리가 있으면 목은 앞으로, 등은 뒤로, 허리는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S자 커브를 그리는데, 앞에서 볼 때 휜 거는 측만증, 옆측자 써서 만곡만자, 옆으로 만곡이 생기는 거를 측만증이라고 그러고, 앞으로 휜 거를 전만, 뒤로 휜 걸 후만증이라고 그러는데, 경추부 전만하고 요추부 전만이 없어지고 전부 다 C자로 쭉 생기는 거를 토탈로 척추가 후만됐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만이 흉추도 정상적 각도보다 더 많이 휘면 후만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게 구부정한 거예요, 이렇게. 그걸 척추부 후만증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고개를 못 들겠지. 땅을 이렇게 숙일 수 있고, 걷다 보면 자꾸 앞으로 넘어가는, 서 있을 때보다 점점 앞으로 구부러지는 수도 있거든요. 우리 할머니들이 주로 둔근이 망가지면 퇴행성 요추부 후만증이 생기는데, 그게 생기면은 이제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걷다 보면 앞으로 구부러지는 그런 거를 요추부 후만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이제 키가 작아지겠죠. 머리가 앞으로 가니까 이제 안 넘어지려고 팔을 앞으로 내고, 그다음에 다리를 구부리는, 건널목에서 할머니 걸어가는 거 보면 이게 약간 구부정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할머니들이 있거든. 그게 이제 후만증의 특징이고, 우리 사부님이 이제 유튜브 후만증에 대해서 전 세계 최초로 논문을 쓰셨는데, 이제 앞으로 구부러지니까 여기를 자꾸 이게 딛고 일하는 거야. 여기 자꾸 굳은 살이 생겨. 네, 그것도 하나의 또 증상 중에 하나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오르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 후만증 후천적으로 생기지. 왜냐하면 고개를 들고 허리를 피는 행위는 보통 1, 2세 전에 발생하니까, 그때 뭐 청소년기 때 벌써 구부정하게 다니는 경우는 뭐 강직성 척추염 이외에는 그게 되게 진행하는 청소년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아니면 뭐 척추가 옛날에, 여러분들은 잘 못 봤지만 옛날에 꼽추가 있었어. 꼽추. 옛날에 우리나라에 결핵이 많았거든. 결핵은 어디든 생깁니다. 이제 척추 결핵이 생기면 앞이 녹아서 이렇게 짜부라들거든요. 그럼 이게 구부정하게 다니는 노틀담의 꼽추, 이런 거는 이제 선천성 후만증이나 척추가 잘 안 생기는 후만증이나 결핵성 척추염, 그것도 있고, 슈얼만스 카이포시스라고 뭐 척추 앞이 이렇게 주저앉는 병이 있어요. 이제 그게 주저앉으면 남들보다 후만증이 점점 진행하는 것 이외에는 어린 시절에 볼 수 있는 후만증은 별로 없다. 그거를 포스추럴 칼포시스라, 자세성 후만증. 자세성 후만증이랑 진짜 후만증 구분해야 돼. 그 구분하는 건 맨날 시험에 나옵니다. 그걸 카이포스콜리오시스라 그러는데, 카이포시스, 후만증하고 스콜리오시스 같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건 거의 유전병이라고 보면 돼. 같이 오는 경우 잘 없어. 자세성 후만증이면 자세를 바라보면 되겠죠. 근데 슈얼만스 카이포시스나 뭐 결핵성 척추염이나 그런 걸 자세를 하면 똑바로 바로지진 않잖아. 그건 원인을 고쳐야지. 그래서 결핵을 치료하고 뭐 허리를 똑바로 세우는 수술을 한다든지, 뭐 슈얼만스 카이포시스 같은 경우는 보조기를 찬다든지, 선천성 후만증이라서 척추 한 마디가 없다, 그럼 수술해서 올린다든지. 자세성 후만증은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재활 열심히 하고, 우리 병원에서 재활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열심히 시키면, 나중에 운동도 좀 알려드리면 그거 따라하시면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뒤쪽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쪽 운동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앞뒤가 운동이 다 되거든. 보세요. 후만증이 되면은 앞은 짧아지고 뒤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육은 늘어나서 힘 못 받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뒤쪽을 운동을 하게 해주고 앞쪽은 스트레칭 시켜준다.
앞쪽은 주로 스트레칭하고 뒤쪽은 강화 운동 시키는 게 후반적에 도움이 되는 운동의 원리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뒤에 폼롤러를 받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폼롤러는 접촉면이 작으니까 구르면은 이제 운동의 부하를 또 올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절 능력을 하면서 뻗어야 되기 때문에. 폼롤러가 너무 어려우시면 딱딱한 그냥 네모잡이 이런 긴 뭐 스폰지나 이런 데 올라가면 이렇게 동글동글 안 도니까 운동 부하가 조금 힘든 게 줄어들 수 있지만, 어쨌든 뒤를 받쳐서 어깨가 몸의 이 시상면하고 같게끔 해서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리를 구부린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리를 펴게 되면은 뒤쪽 근육이 긴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리 힘으로 인해서 이게 딱 집중을 해주면은 장요근이나 허리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이제 상체만 운동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팔을 뻗어서 지금 이렇게 모았다가 스트레칭 하는 거는 앞쪽 근육은 늘어나고 뒤쪽 근육은 이쪽을 당겨지면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스트레칭이 되고 뒤쪽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축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운동하는 거고, 이게 이제 누워서 하면은 어깨 쪽에 부하를 더 주게 되거든. 팔보다는 어깨하고 숄더 거들이라 그러는데 이쪽 전체를 다 관장을 해주고, 우리가 후만증이 되면 숄더 거들이 앞쪽으로 말려있기 때문에 이걸 뒤쪽으로 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북목이라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변명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상부 경추부 휴만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앞쪽에 대흉근이나 소흉근은 스트레칭이 되고 뒤쪽에 광배근하고 승모근 쪽은 다 강화 운동이 되고 어깨 자체를 안정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운동은 이제 뒤쪽 근육을 좀 더 강하게 수축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저렇게 어깨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하면은 어깨 운동만 돼요. 삼각근 전면부만 운동하게 되거든요. 삼각근 전면부를 우리가 운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후면부를 운동하는 게 목적이니까 팔을 외회전 시키는 게 맞아요. 네. 외회전 시키면 외회전 시킬수록 뒤쪽이 운동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앞쪽 운동, 이렇게 하면 뒤쪽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 볼이 굉장히 이제 바닥이 튼튼하진 않으니까 운동 부하가 좀 올라갑니다. 이거는 올라가는 건데,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앞에 딱딱한 의자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사각형짜리를 가슴에 대고 하시면 조금 더 운동이 편할 건데, 볼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쪽에 보면 어깨 숄더 거드를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이걸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는 고정시키고 척추만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움직이시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어깨 운동이기 때문에 딱 이거는 고정하고, 이건 그 숄더 거드를 외회전하고 밑으로 당겨서 하방 이동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뒤쪽에 승모근하고 광배근만 긴장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해보시면 알아요. 딱 이러면 뒤쪽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서 수축시켜서 유지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큰 근육만 운동하게 해놨거든요. 자잘한 뭐 그런 근육의 운동은 특별히 후만증에 도움이 안 되니까 광배근하고 승모근하고 어깨 쪽에 이제 안정화 근육들을 해주면 등이 좀 굽었을 때 뒤쪽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